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1시 41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5만원에 대한 반발성은 분명히 나오고 있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규칙에 대한 부분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 날짜입니다. DS단석 대응 전략 1월 9일 가장 중요합니다. 점상한가. 자녀분들은 아파트 하나 사주시죠. 네, 아직 손실 중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론을 가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똑같은 자, 다시 한번 더. 18,000원이었기 때문에 8개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반토막 즉 이 50%가 빠졌던 경우에는 이런 단기 반등 다른 종목을 설명해 드리면서 25만 원에는 단발성 이슈 나옵니다라고 말합니다. 걸 수반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차피 이 2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깼을 때에 대한 단발적인 상승 구간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25만 원에 대한 단발적인 상승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죠. 이때 한번 공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략대로 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에 대한 가중평균, 산술평균 요걸 좀 적어놨습니다. 자, 요걸 적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관련 어떤 유튜버들,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DS 단석이라는 부분은 사업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25만 원의 반등을 온다는 건 이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3거래일 이내에 이런 따상상 기업은 항상 시세를 어떻게? 자, 봅시다. KNS. 어떻습니까? 3거래일이죠. 8배에 대한 법칙. 공모가, 그러니까 비상장일대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3거래일하는 시세를 끝내죠. 그리고 LS 머티 따상상만 보는 겁니다. 3거래일 이내 시세를 끝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산업군이 움직였을 때 UC, 울트라 카파시티, 페버대를 부정하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강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긴 하지만 3거래일에 끝납니다. 60,000원이기 때문에 6배에 대한 법칙. 그리고 DS 단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원이기 때문에 5배에 대한 법칙. 자, 너는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용을 했었습니다. 패시브 자금을 이용했었고요. 패시브 자금은 기계 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룰에 대한 규칙과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가격이 비상장일 때 10만 원일 때는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더라. 그리고 반 이상 회복됐을 때는 이런 단발성의 반등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규칙성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기적인 이 부분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건 3월과 6월.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궁금증 사항 중에 무상증자 가능한가요? 요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6912에 우리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느냐라는 건데 1조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요건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게 3월을 향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3월과 6월 두 번의 스톤브리지에 대한 물량이 남아있죠. 사모펀드죠. 자, 얘네들의 단기적인 수급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이때에 대한 얘네 탈출구를 좀 열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입니다. 45만 주는 매도가 나왔고 3개월과 6개월의 보유수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그래도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릴 때 많은 힘이 됩니다. 어떤 이론입니까? 스톤브리지라는 거는 사모펀드 플러스 벤처캐피탈이죠. 고객들의 투자 자금을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죠. 근데 돈을 맡겼어요. 근데 잘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났으니 3개월과 6개월 후에 못 파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걸 다 팔아야만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이들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3월에 있을 부분에 대한과 본인들이 매물로 작용할 수 이 부분을 향해서 추가 매수와 반복적인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얘네들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고객과의 어떤 수익률을 향유하기 위함입니다. 얘네들은 떠난 게 아니에요. 팔아도 되는 물량만 수익 난 것만 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형성될까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첫 번째, 무상증자 가능하냐?
거래량이 줄어들면 거래가 없는 것들은 거래를 늘려야 되죠. 자, 거래 없죠. 대리 지분이 많죠. 오케이. 1번 해당. 2번은 뭐죠? 예. 가격이 비싸냐? 사실 25만 원, 26만 원, 30만 원대 비싼 편입니다. 오케이. 자본의 어떤 현금 유보율이 뚜렷한가? 이게 문제죠. 지금 당장 못하는 이유는 상장되면서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빚 갚는 용도로 500억씩 이자 내는 비용 1년에 요거를 이제 상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못하는 이유예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3월과 6월에 있을 시즌에 이 중간 사이에서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썩은 물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얘네들에 대한 슬로우 악성 매물을 받아내기 위해서죠. 3월에 만일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을 해당된다고 한다면 강한 패시브 자금 힘에 의해서 받아주는 수급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무상증자 이슈라는 것도 분명히 해당 사항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보통 분기별로 따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 500억을 계속 냈었으니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었겠죠. 석 달은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4월에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4월까지 가만히 있으면 무상증자로 올라가느냐? 리스크가 있죠.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두 번째 뭐죠? 맞아요. 폐배터리 산업, 2차전지 폐배터리 산업의 매출의 60%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비공개 IR, 기관들 대상으로 했다 했죠. 예, 저희는 참여해서 지금 IR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개인들은 참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라서 항상 개인들은 뭐 이런 말 하면 뭐 나중에 이걸 꼬리를 잡더라라고 하는데, 필요하신 분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은 010-4822 상대 나있는 전화번호입니다. 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요거 AI가 인식하면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올해 54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 차트 이야기 더 갑니다라는 이야기에 지치신 분들이 영상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저보다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자, 필드에서 있었던 이런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미리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후반부에는 제가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한 주 받을 거 3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뭐 좋겠죠? 그럼 좋아요 버튼 뭐 눌러주시고, 소통이잖아요 저하고의. 자, IR 자료집 받은 거는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로 DS 뭐 어떻게든 D라고 보내주세요. DS 또는 DS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무상증자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죠? 성일하이텍 사업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부를 보게 되면 어떤 이론이 있냐면 폐배터리 사업부와 그 다음에 뭐죠? 플라스틱 사업부와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이게 코로나 때 위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거라 X 합시다.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부인데 지금은 내연기관차라고 해서 뭐 우리가 디젤차, 뭐 휘발유차 여기서 이제 니켈, 망간, 아연을 다시 이제 녹여갖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부속품으로 쓰는 아주 초기 단계예요. 실적이 5%도 안 돼요. 근데 얘를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에 공략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요건 제외하면 우리는 폐배터리 산업을 영위하는 성일하이텍과 그다음 뭐죠?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애경케미칼을 끄집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근거 있는 투자인데요. 항상 이때 2.2조 원이었습니다. 예, 시총을 보면 아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요, 주가가 그대로 이 똑같은 흐름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3일 밤낮으로 해서 이 기계를 돌렸는데요. 자, 봅시다. 이때 얘네들이 2.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일하이텍 시총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2조 원이죠. 지금의 주가가 훼손되긴 했지만 얼마였죠? 1.4조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무조건 따상상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애경케미칼에 대한 것도 봅시다. 자, 애경케미칼을 보게 되면 얘가 8천억이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 7,400억이죠. 주가 훼손이 좀 있었을 겁니다. 좀 훼손이 있었죠. 배당락 때문에. 자, 그러면 2.2조 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8천억과 1.4조. 그럼 뭐예요? 2.2조. 예, 이때 첫날은 따상상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됐던 부분은 뭐예요? 예, 이 규칙에 움직이는 겁니다. 신규상장주들은. 왜?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없잖아요. 그쵸?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논리에 의해서 DS 단석이 오르기 이전에, 상장되기 이전에 미리 올랐던 게 있죠. 이거를 같은 비중으로 부여하면 안 돼요. 왜?
시간적인 법칙 있잖아요. 그걸 우리 시간 가중 법칙, 가격 가중 법칙,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 평균. 요거를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제가 25만 원이라는 거를 단발성인 이슈로 반등을 줄 수 있고 종가와 저가. 그쵸? 자, 왜 그러냐면 장중에요. 최고가를 갈 수 있는 부분과 종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동안 이제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 이 사업부가 움직였던 이 동종에 있는 주가가 최근 20일 동안 움직였던 걸 가중평균, 산술평균을 해봤더니 정확한 이날의 시나리오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5만 원대에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이 자료입니다. DS 안석 1월 대응 전략 자료. 애경케미칼, 성일하이텍 가중평균 적정시총 계산입니다. 항상 그날 앞으로요 2월 중순까지는 무상증자든 아니면 뭐 MSC 코스피 200에 편입되든 이때에 맞춰서 정확히 고점 즉 이 고가 장중 고가와 그리고 종가는 정확한 패턴대로 이 기계의 룰대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사지 않고요. 패시브 자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운영했던 10주에서 20조 기계가 이 룰을 따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DS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보내드릴 텐데 결국은 기계 3일 밤낮으로 해서 이걸 돌렸답니다. 애널리스트 바이오에너지 사업부 애경케미칼 커버했던 애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전지 이쪽을 좀 커버했던 애들이 이걸 다 돌려봤더니 DS안석에 대한 각각에 대한 날짜의 종가와 고가는 정확한 흐름대로 갈 겁니다. 해봐야 뭐 0.5% 내외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 룰을 따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예요. 만일에요, 어떠한 상황이 나와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내야죠. 왜? 종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귀할 거라고요. 반등합니다, 향주에. 근데 오버슈팅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팔아야죠. 그리고 다시 회귀하겠죠. 어떤 논리가 있을 거냐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600조 시장의 폐배터리 사업부의 컨트롤 타워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한 번 있을 수 있고요. 급락과 급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추가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결국은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끝날 수는 없어요. 다 맞춰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봐야 될 부분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걸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100% 참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공통적인 이론이 생깁니다. 보호회수 물량이 소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자, 보시게 되면 상장되고 반토막이 났지만 이런 그림에 보호회수 물량 충격, 보호회수 물량 충격, 지금 보호회수죠. 얘네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기금 수급은 꾸준히 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의 매도는 있었지만 이때쯤 매도 나오고 있죠. 보호회수 물량. 결국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충격을 주긴 했지만 사업부, 즉 로봇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화시키면서 오를 수 있었죠.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오르겠지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경제 변수. 있잖아요. 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시켜버릴 수도 있고 하마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요령껏 비중의 축소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30% 현금을 좀 마련해 오라고 했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나서 얘를 적어도 한 2월 중순까지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그리고 이벤트가 생겼을 때 스톤 브리치 얘네들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악성 물량이 아니에요. 그들도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특징적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계속 이 프로그램 룰은 가져가세요. 기계가 들어오는 거라서 종가는 그대로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84세이신 인생의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자로 좀 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한번 본 적도 있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26일날 DS안석 49만원 매도 50만원 라운드 피겨해서 다시 32만원대 32만원대 매수 및 종가 배팅 합시다 해서 26일날 한번 올려드렸고 27일날은 시초가에 매도해라 라고 했고 1월 8일날이죠. DS안석 25만 1000원에 아까 영상을 찍어드릴 때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의 평균 가격 및 25만원 패시브 작업 말씀드렸어요. 기계 룰에서 움직인다고요. 그거 다 적어놨으니까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장중에 어떤 오버슈팅이나 급락이 났을 때는 받아내고 팔고에 대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의 룰을
추가적으로 적어놨으니까요.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향후에 있을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게 되더라도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하면 얘도 끌어내리세요. 이런 이론입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세미나가 있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얻고 좋아요하고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줄 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위기 그리고 오버슈팅 또 뭐 아까 산업부 환경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의 어떤 종가는 정해져 있고 고가는 매일매일 정확한 프로그램의 룰대로 움직일 거니까요. 그 고점과 종가는 분명히 똑같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에 대한 종가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반드시 그 룰대로 비중의 축소를 반복하면서 만일에 있을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처럼 성장 동력을 폐배터리 시장이 가질 수 있으면 그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손실률 최소한 줄이는 과정까지라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아시죠? 그 룰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DS 단성이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 이 LS 머티를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는데 폐배터리 시장이잖아요. 얘는 폐배터리를 부정합니다. 100만 번 충전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이걸 원하거든요. 얘네들이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이런 노이즈가 일어나고 불법적 공배도가 일어나겠죠. 얘네들이 반등 나오는 건 폐배터리에 대한 부정.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참고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 단발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렵게 애널리스트 7명, 8명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렸던 거고요. 그날의 가격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룰을 따를 겁니다. 자, 이걸 잘 대응하시고 적어도 2월, 3월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패시브 자금은 제가 10년 전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2년 동안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요 사업부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IR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패시브 자금의 룰,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가 나가는 겁니다. 요건 제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룰을 아마 이 패시브 자금도 따를 겁니다.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후에 조금 이제 세미나가 예정돼 있어서 짧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주 소통방이 좀 한번 만들어 봐달라라고 하는데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월 달에 좀 시간이 빌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초청해서 한번 몇몇 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DS 단석이라는 부분의 타점에 대한 부분과 그날 종가와 고가에 대한 부분을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 나갈 겁니다. 그 프로그램 반드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췄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